배가 고파 순댓국을 시키려는데 초콜릿을 팝니다. 닭발집을 봐도 초밥집을 봐도 이 말똥같이 생긴 초콜릿을 팔고 있습니다. 비싼 건 10,000원이 넘는 바로 그 디저트 두쫀쿠입니다.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걸까요? 마진이 많이 남는 걸까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 이 요망한 디저트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건지를 경제학적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두쫀쿠를 사는 소비자이던 직접 제작하는 자영업자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디저트 붐이 와도 미리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유행에는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아이브의 장원영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바이 쫀득쿠키 사진을 올렸어요. 그 순간부터 폭발합니다. 게시 후 24시간 내에 검색량이 수직 상승했거든요. 이걸 광고비로 환산하면 10억 원입니다. 스토리 하나로 10억 원짜리 광고 효과를 낸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트렌드세터 한 명의 위력이 이 정도다. 12월 한 달간 네이버에서 두쫀쿠를 검색한 횟수가 무려 142만 건입니다. 하루 평균 약 45,800건씩 검색됐다는 거죠. 전달인 11월에는 뭔 맛이야? 유래가 뭐야? 같은 궁금증 해소형 검색이 많았으나 12월은 어디서 사요?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딴 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분노하면서도 사실은 구매 의사가 매우 높은 상태인 기현상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숫자만 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부터 진짜 이유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뇌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FOMO, Fear of Missing Out. 우리말로 하면 소외 불안입니다. 나만 빼고 다들 먹어봤다는 불안감이거든요. 두바이 현지에서도 구하기 힘든 픽스 초콜릿. 이 희소성이 한국 소비자들한테 강력한 결핍감을 심어줬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이 트렌드를 중계하잖아요. 친구 인스타 보니까 먹었더라. 회사 동료도 먹었대요. 유튜브 켜니까 전부 두쫀쿠예요. 이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맛을 보려고 줄 서는 게 아닙니다. 동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구매하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안 먹어보면 유행에 뒤처지는 분위기다. 고등학생이 6,000원짜리 쿠키를 사 먹는 이유가 배고파서일까요? 아닙니다.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기 전에 뭘 하죠?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찍는 게 아니라 칼로 정확히 반을 가릅니다. 이른바 반갈샷. 왜 반을 가르냐고요? 첫째, 카다이프층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바삭한 면발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게 보여야 하거든요. 둘째, 피스타치오 크림이 꾸덕하게 차있는 게 보여야 합니다. 셋째, 찹쌀떡이나 마시멜로가 쫀득하게 늘어나는 모습.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화면에 다 담겨야 합니다. 시각적 스펙터클이거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틱톡 쇼폼 영상에 최적화된 콘텐츠죠. 데이터를 볼까요? 틱톡에서 반갈샷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50만 회입니다. 그냥 먹는 영상은 5만 회죠. 10배 차이가 납니다. 남들보다 먼저 더 먹음직스러운 단면을 전시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디지털 인정 투쟁입니다. 먹는 게 아니라 찝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나 이거 먹어봤어 라고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뇌가 당신을 줄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뇌만의 문제일까요? 지갑도 문제예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부터 봅시다. 한마디로 위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높고 환율까지 치솟잖아요. 돈 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초고가 디저트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과거를 볼까요?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뭘 샀을까요? 바로 립스틱이었습니다. 3만 원짜리 립스틱. 명품 가방은 못 사도 립스틱은 살 수 있거든요. 작은 사치죠. 이렇게 말하면 웃기긴 하지만 소소한 행복인 겁니다. 일상을 버티기 위한 오래된 생존법인 겁니다. 지금은 립스틱이 아니라 두쫀쿠입니다. 개당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은 더 비싸요. 강남 일부 카페에서 파는 두바이 붕어빵은 개당 12,000원입니다. 붕어빵이 12,000원이에요. 한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얼마죠? 국밥 한 그릇이 7,000원 하는데 쿠키가 6,000원, 붕어빵이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삽니다. 왜일까요?
명품 가방 300만 원은 꿈도 못 꿉니다. 해외여행 200만 원도 부담스럽죠. 자동차는 몇천만 원이고 부동산은 억 단위예요. 접근 자체가 차단됐거든요. 그런데 쿠키 6천 원은 살 수 있잖아요. 10,000원 내외의 지출로 두바이에서 온 최고급 재료로 만든 핫한 디저트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가심비입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6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급 경험인 거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국밥보다 비싼 쿠키가 말이 되냐? 국밥은 배를 채우는데 쿠키는 몇 입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밥은 배만 채우지만 이건 마음을 채웁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팍팍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심리적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죠. 명품, 자동차, 부동산, 중산층의 꿈이 다 차단된 시대입니다. 그 자리를 6천 원짜리 쿠키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쫀득한 걸까요? 바삭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 왜 한국인은 쫀득함에 집착하는 걸까요? 한국인은 쫀득함 없이 못 삽니다. 한국인 특이해요, 그냥. 떡 좋아하죠? 젤리도 좋아합니다. 마라탕 먹을 때 당면 꼭 넣잖아요. 전부 쫀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씹으면 뇌가 기쁘거든요. 뇌과학 용어로 매스티케이션, 씹는 행위입니다. 이게 뇌의 중추 보상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씹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울할 때 뭔가 씹고 싶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껌을 씹거나 과자를 먹는 것도 다 스트레스 해소 기제죠. 매운 음식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두쫑쿠는 이걸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세 가지가 느껴집니다. 첫째, 쿠키 도우의 부드러움. 둘째, 카다이프의 바삭함. 경쾌한 크런치 소리가 납니다. 셋째, 찹쌀떡이나 마시멜로의 쫀득함. 이게 동시에 오는 겁니다. 단일한 식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미각 경험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식감의 오케스트라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방 유튜버들 보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카다이프 씹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바삭바삭. 이 소리가 청각까지 자극하는 겁니다. ASMR이죠. 시청자들은 직접 먹지 않아도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청각적 쾌감까지 더해지는 거거든요. 정리합시다.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각, 식감, 그리고 청각. 세 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공감각적 콘텐츠입니다. 심리는 이 정도면 됐죠?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단순한 마케팅 거품일까요? 자영업자들이 풍류를 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카다이프부터 봅시다. 카다이프가 뭔지 아세요? 중동식 가늠면입니다. 이게 핵심 재료거든요. 정상가가 500g에 7,000원이었어요. 지금은 3만 원이에요.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328% 폭등이에요. 품절 대란이 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하니까 카다이프가 동이 났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레시피에 쓰이는 그리스산 지미 카다이프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사장님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까지 동원하죠. 물론 호주산, 튀르키예산 카다이프라는 대체제도 있긴 합니다만 얘네들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 덕분에 웬 떡이냐? 해외 상인들은 무지하게 신났을 겁니다. 피스타치오는 더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작황이 부진했거든요.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도매 시장에서 피스타치오 20kg이 80만 원이에요.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1kg. 원래 17,000원 하던 게 지금 74,000원입니다. 거의 4배 반이에요. 정확히는 335% 폭등이죠. 살인적인 폭등세입니다.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쿠키 한 개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75g 기준으로 약 3,100원입니다. 순수 재료비만요. 일반 디저트는 재료비 비중이 30에서 35%거든요. 그런데 두쫑쿠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포장비, 전기세, 폐기율까지 고려하면 5,000원에서 6,000원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폭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12,000원짜리 두바이 붕어빵은 어떨까요? 이건 좀 과하죠. 원가 상승분을 고려해도 유행에 편승한 가격 책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싸고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만듭니다. 비싸고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직접 만들어야죠. 이걸 프로슈머 트렌드라고 합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 소비자가 생산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다이프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한국 소비자들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면을 잘게 부수어 튀기는 겁니다.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겉면을 볶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카다이프랑 유사한 바삭함이 납니다. 유튜브에 레시피가 쏟아집니다. 카다이프 없이 만드는 두바이 초콜릿. 이런 영상들이 수십만 뷰를 찍고 있어요. 창의적인 레시피 개발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 소비자들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유통업계도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바이 초콜릿 만들기 키트를 출시했죠. 재료를 소분해서 팔거든요. 완제품을 못 구한 사람들한테 딱입니다. 키트의 장점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둘째, 맛도 즐길 수 있죠. 셋째,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만은 아닙니다. MZ세대는 요리 과정 자체를 놀이로 즐기거든요. 경험 소비인 거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비싸면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토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9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디저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디저트플레이션, 디저트의 인플레이션을 합친 주어입니다. 디저트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거든요. 2.9 열통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겁니다. 고가 디저트가 시장에 안착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달 초콜릿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3%가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는 2.4% 올랐거든요. 비교해보세요. 초콜릿이 7배 가까이 높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코코아 선물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건 2.9예요. 2.9가 6,000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카롱 3,000원이 싸 보이는 겁니다. 케이크 5,000원도 괜찮아 보이죠? 이게 앵커링 효과입니다. 2.9 6,000원이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디저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카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립니다. 2.9도 6,000원인데 우리 마카롱 3,000원은 양심적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케이크, 마카롱, 쿠키, 아이스크림, 디저트류 전체가 인상될 겁니다. 2.9가 가격 인상에 물꼬를 튼 겁니다. 디저트 물가의 뉴 노멀이 되는 거예요. 가격만 문제일까요?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음식들,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해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K-패치, 한국식 패치입니다. 해외 음식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볼까요? 마카롱 있죠? 프랑스 디저트입니다. 작고 얇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뚜카롱이 됐습니다. 크기가 커졌고 필링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비주얼도 화려해졌죠?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게 먹힙니다. 2.9도 똑같습니다.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은 이중 구조였습니다. 초콜릿 코팅의 단단함, 카다이프의 바삭함.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식감이 전부였거든요. 한국형 2.9는 뭘 더했을까요? 부드러움과 쫀득함을 추가했습니다. 3종 식감 레이어링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3계층이 느껴집니다. 1단 쿠키 도우의 부드러움, 2단 카다이프의 바삭함, 3단 찹쌀떡이나 마시멜로의 쫀득함. 이게 동시에 오는 겁니다. 겉바속전의 완성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단일한 식감보다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미각 경험을 선호하거든요. 이걸 정확히 타격한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서양식 쿠키 안에 한국 전통의 찹쌀떡을 넣었습니다. 동서양 디저트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실험이죠. 이게 먹힐까요? 먹힙니다. 중장년층은 떡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층은 초콜릿과 쿠키를 좋아하고요. 2.9는 둘 다 공략하는 겁니다. 세대 통합 디저트예요. K-패치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바이라는 키워드가 흥행 보증수표가 됩니다. 무차별적인 결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 붕어빵 있죠? 원래는 팥 앙금이 들어갑니다. 1,000원에서 2,000원 하는 서민 간식이었어요. 그런데 변했습니다. 팥 앙금 대신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개당 12,000원입니다. 원래 1,000원 하던 거거든요.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 일부 카페에서 이걸 팝니다.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어요. 서민 간식의 대명사였던 붕어빵이 럭셔리 디저트로 탈바꿈한 겁니다. 호떡도 똑같습니다. 흑당 대신 피스타치오 크림 넣었어요. 두바이 호떡. 겨울 간식이 전부 두바이화되고 있는 거죠. 편의점에 가보세요. 두바이 쫀득 찹쌀떡, 두바이 마카롱, 두바이 테이크. 전부 두바이입니다. 관련 제품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한국 특유의 쏠림 현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과 결합된 겁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뜨면 즉시 자신의 주력 상품에 접목시켜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안 하면 도태되거든요.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치열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기형적이지만 역동적입니다. 뇌절인가, 진화인가. 그런데 이게 음식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상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배달앱을 켜서 순댓국을 시키려 했습니다. 순댓국 먹으려는데
가장 상단에 떡하니 두쫑쿠가 보입니다. 사장님의 한 말씀이 적혀 있네요. 두쫑쿠를 시키시려면 순댓국 하나 주문은 필수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횟집에서도 팝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후식 메뉴로 올렸어요. 이 정도면 이 말똥 같은 게 자영업자의 구원자일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들 모두 전문 디저트 샵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음식점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업종 전문성보다 화제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보다 단기 매출이 중요해요. 한국 자영업자들의 기민한 태세 전환 능력입니다. 에이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시장은 트렌드가 빠릅니다. 6개월이면 바뀝니다. 자영업자들은 살아남으려면 즉시 따라가야 해요. 안 하면 도태되거든요. 순댓국 한 그릇 7,000원입니다. 두바이 초콜릿 6,000원이죠. 둘 다 팔아야 합니다. 안 팔면 안 돼요. 실제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순댓국 먹고 두바이 초콜릿.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기이하죠? 그런데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소비자 흥미를 유발하는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문화적 혼종성, 독특한 풍경이거든요. 절박함이 만든 역동성입니다. 이게 한국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행은 언제까지 갈까요? 다음 파트는 사장님들뿐 아니라 그냥 두쫑쿠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한 소비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쫑쿠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봐야죠. 탕후루와 마카롱, 한국을 강타했던 두 디저트입니다. 뭐 허니버터칩이나 버블티 같은 것도 있겠죠? 탕후루부터 볼까요? 핵심 매력은 바삭한 설탕 코팅과 과일의 신선함이었습니다. 진입장벽은 어땠을까요? 매우 낮았습니다. 설탕, 과일, 꽂히면 끝이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었어요.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 이슈입니다. 당 과다 섭취, 치아 손상. 뉴스가 나왔거든요. 끈적거리는 비처리 문제도 있었고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과요? 전멸입니다. 탕후루 가게 전부 문 닫았습니다. 이번엔 마카롱 유행이 폭발했던 때를 생각해볼까요? 탕후루와 달리 비주얼이 좋고 선물 용도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필링도 다양하죠? 심지어 한국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뚱카롱, 크기 크고 필링 가득. 지금도 잘 팝니다. 스테디셀러가 된 거죠. 안정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버블티나 허니버터칩도 안정적인 상품이 됐습니다. 그럼 두쫑쿠는 어느 쪽일까요? 복합 식감이 매력입니다. 희소성도 있고요.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재료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높거든요. 탕후루보다는 낫네요. 쿠키 베이스라서 보관도 용이합니다. 마카롱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진입장벽은 마카롱도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이슈입니다. 고연령이거든요. 100g당 500kcal 이상입니다. 맥도날드 빅맥을 가볍게 넘는 미친 수치입니다. 당도 많고 고지방의 고칼로리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요즘 웰니스 트렌드가 동시에 강해지고 있죠. 죄책감되는 즐거움인 길티 플레저 음식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예측을 해볼까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는 걸까? 데이터를 종합하면 2025년 상반기까지는 강세가 유지될 겁니다. 하반기부터 조정기에 진입합니다. 카다이프 품절이 언제까지 갈까요? 업계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본대요. 그 이후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이 풀립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소면으로 대체제를 만듭니다. 소면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희소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스몰 럭셔리는 매력을 잃습니다. 6,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격 거품도 붕괴됩니다. 현재 5,000원에서 12,000원 하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편의점 PB 상품이 풀리고 있거든요. 3,000원에서 4,000원대입니다. CU, GS25가 이미 출시했어요.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고가 제품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2026년을 봅시다. 시장이 셋으로 쪼개집니다. 첫째, 하이엔드 시장. 발로나 초콜릿, 파리아니 피스타치오. 최상급 재료를 쓰고 셰프의 기술이 들어간 소수 전문점입니다. 이들은 뭘 할까요? 정체성을 바꿉니다. 두바이 대신 피스타치오 디저트로 승부하는 거예요. 가격은 10,000원 이상. 이 시장은 살아남습니다. 둘째, 매스마켓, 편의점 PB,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저렴한 간식으로 자리 잡죠. 3,000원에서 4,000원. 이 시장도 성장합니다. 셋째, 중간층, 어중간한 재료 쓰면서 유행 프리미엄 가격을 받던 곳들입니다. 개인 카페, 급조된 전문점.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탕후루 가게처럼 빠르게 폐업합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답입니다. 중간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부턴 자영업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창업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탕후루 사태를 잊지 마세요. 두바이 초콜릿 전문점 차리시려고요? 잠깐만요. 탕후루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대박났던 가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문 닫았습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섣부른 창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6개월이면 바뀝니다. 단일 아이템에 의존하는 건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점 창업은 하지 마세요. 대신 기존 베이커리나 카페 라인업에 추가하세요. 시즌 한정 메뉴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객 유입을 유도하는 거죠. 트렌드가 끝나면 다른 메뉴로 바꾸면 됩니다. 유연한 전략입니다. 메인 메뉴는 기존 빵이나 커피로 유지하고 두쫑쿠는 서브 메뉴로 추가하는 거거든요. 유연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쫑쿠는 가도 피스타치오는 남습니다. 이게 이번 유행이 남긴 유산입니다. 피스타치오가 대중화됐거든요. 피스타치오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고소한 맛. 둘째, 건강한 이미지입니다. 항산화 성분, 불포화 지방산,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셋째, 이미 대중화가 완료됐습니다. 미래 전략은 이겁니다.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세요. 단백질 바, 건강음료, 그래놀라, 아이스크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한국 전통 식재료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인절미 어때요? 피스타치오 약과는요. 동서양 식재료의 결합입니다. 이게 포스트 두바이 초콜릿 시대를 준비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유행은 가도 본질은 남습니다. 식재료의 대중화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진짜 기회입니다. 정리합시다. 두쫑쿠 현상, 결국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심리. 뇌가 원하는 소속감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포모와 인증샷 문화, 쫀득함에 대한 집착. 둘째, 경제. 원가가 폭등했거든요. 카다이프 328%, 피스타치오 335%. 그런데 소비자들은 스몰 럭셔리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셋째, 문화, K-패치의 힘입니다. 2중을 3중으로 만들고 붕어빵도 호떡도 전부 두바이화 시켰죠. 순대국집에서 초콜릿 파는 자영업 생존 본능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먹어보고 싶으세요? 2025년 상반기까지만 사세요. 그 이후는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편의점 PB 상품 3,000원에서 4,000원대로 충분합니다. 6,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자영업자라면 절대 주의하세요. 두바이 초콜릿 전문점 창업? 탕후루 꼴납니다. 단일 아이템 의존은 자살 행위입니다. 대신 기존 베이커리나 카페에 시즌 한정 메뉴로만 추가하세요. 메인은 유지하고 서브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트렌드 끝나면 다른 메뉴로 바꾸면 됩니다. 유연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두쫑쿠가 아니라 피스타치오를 주목하세요. 유행은 가도 식재료는 남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이미 대중화됐습니다. 고소하고 건강한 이미지까지 있죠. 단백질 바, 건강음료, 그래놀라. 한국 전통 식재료와 결합한 피스타치오 인절미, 약과. 이게 진짜 기회거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디저트 붐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진입장벽이 높은가? 낮으면 탕후루처럼 우후죽순 생겨서 빠르게 망합니다. 둘째, 건강 이슈는 없는가? 치명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면 단명합니다. 셋째, 한국화 가능성은? K-패치가 가능하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떤 유행이 와도 탕후루가 오든 마라탕후루가 오든 여러분은 이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행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지셨거든요.